2023년 2월 14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축설 접설 85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환입니다. 오 예스. 자, 형은 또 2주 만이시죠? 네. 교육은 잘 갔다 오셨어요? 네. 교육은 뭐 항상 재밌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회사에서 이제 좀 합법적으로 보내주는 땡땡이랄까요? 배움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더 가고 싶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교육 전문 용어이 되고 싶어. 사실 또 교육 가면 여러 가지 뭐 많다 보니까 또 저도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 뭐 형도 오랜만에 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빅6 중간 정산을 좀 하고 요번 토트넘 거 잘했나? 토트넘 거 뭐 친구랑 같이 옆에 붙어서 했습니다. 네. 토트넘 잘 아나. 뭐 그냥 해외 축구를 좀 전반적으로 잘 아는 친구라서 네. 같이 이제 경기 보러 왔다가 그냥 그 잠깐 녹음 땄거든요. 녹음 따는 사이에 그때 잠깐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3라운드 했죠. 23라운드 리뷰, 그 다음에 24라운드 프리뷰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네. 자, 1부 23라운드 리뷰입니다. 첫 경기 아스날과 브렌트포드입니다.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비겼고 네. 사실 그 브렌트포드가 이제 지난 전반기 때는 아스날한테 3대0으로 지면서 지난 시즌에 이제 아스날이 당했던 패배를 그대로 약간 서력을 당한 느낌. 서력을 해줬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브렌트포드는 조금 약간 복수를 당했던 느낌이었었는데 요번에는 또 이렇게 지혜롭게 일단 브렌트포드는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겨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용병술은 성공.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 이거는 아스날 전적으로 아스날의 입장입니다. 확실히 사카의 밸런스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공을 뺏어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움직임이라든지 1대1. 예, 버티는 것도 그렇고 선수 한 명 제끼는 거는 잘 해요. 잘 하고 지금 이제 유망주 티를 좀 완전히 벗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고 후반에 이제 투입된 트로사르의 득점을 어시스트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 최근에 이제 브렌트포드가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최근 5경기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예. 아스날전까지 포함해서 4승 1무인데 사실 아스날이 리그 1위라고 해도 브렌트포드 같은 역습이 괜찮은 팀 그리고 좀 한 번에 우겨 넣을 수 있는 팀이면 사실 아스날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과거부터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좀 힘겨워하지 않았나. 이반 토니의 그 세컨볼 찬스도 뭐 이반 토니 앞에 갔을 때는 여지없는 찬스였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안 벌어졌어요. 오히려 좁혀졌죠. 벌리지 못했어요. 네, 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월드컵 전후로 뭐 선수들 개개인 폼이 달라진 선수도 있지. 뭐 발베르데처럼 네. 약간 하락한 애들. 그렇죠. 팀적으로 브렌트포드는 휴식기 이후에 월드컵 휴식기에 약간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 다시. 그렇죠. 뭐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살리바라든지 마갈량이스가 좀 전체적으로 월드컵 전보다는 사실 폼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사실 최근 라운드에서 몇 라운드에서는 아스날이 조금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조금 늘었고 네. 그 과정에 이긴 했지만 그렇죠. 이제 약간 기미가 좀 이제 워낙 긴 레이스를 하다 보면 네. 선수들이 이제 그런 실수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좀 이제 본 시험 때 오르고 특히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하위권 팀들이나 네. 중위권 팀들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쵸. 전력 보강도 하고 그쵸.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살아남겠다. 내가 지금 일부러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각성 모드에 들어가신 시기라서 지금부터는 강팀들이랑 뭐 약팀들에서 경기 결과가 무조건 막 패가 나뉜다기보다는 지금 엄청 치열해지는 것 같아 점점. 지금 이제 이제 25라운드 이후 이때부터쯤 해가지고 사실 승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부터가 좀 본격적인 이제요. 부상 변수도 있고 맞지? 네. 공격 또뭐 보강한 데도 있고.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뭐 강등에 살아남기도 위해서 물론 치열한 전투를 펼치겠지만
거기에 이제 뽕 맞은 선수들 이제 일부 리그에 이적을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기 위해서 진짜 뽕 맞은 선수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삐끗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승 레이스에서 좀 불리한 쫓기는 입장에 처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뭐 다만 이제 좋은 거는 그래도 뭐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폼이 하락한 거지, 아니 좀 약간 이래 폼이 하락한 거지 일시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낮아진 거고. 그쵸. 폼은 그런가 집중력? 집중력.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래도 위에서 이제 좀 득점을 넣어주는 선수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뭐 은케티아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저는 간결해졌던 걸로 보거든요. 뭐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 좀 빠르게 그 슬럼프를 극복하면 또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웨스트햄 첼시입니다. 나 저거 캠핑장 가서 봤잖아. 네. 주앙 펠릭스가 일단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데뷔골을 좀 그래도 복귀하자마자 넣어줬어요. 복귀 첫 경기하고 복귀하자마자 임대인데 심지어 넣어줬어요. 네. 빠른 시간 안에 뭐 데뷔골을 터뜨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경기 초반에는 이제 뭐 펠릭스, 엔조, 네. 무드리까지 요 훈남 4인방 음. 포함해서 보이다가 경기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업사이드 된 골도 있었고. 네. 업사이드 맞나 하여튼 VL인가? 에메레송이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또 득점에 성공을 했죠. 친정팀이다. 네. 처음 에메르송 하길 로얄 감스. 뭐 그렇고 이제 사실 첼시가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을 합해서 거의 약간 1조 가까이 돈을 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쓴 것들 거의 다 앞쪽이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수비나 수비 미드필더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이 없으니까 수비에 그러니까 공격 당할 때 엄청 좀 쫓돌리던데. 좀 어린 선수지만 이제 다트로 포파나도 좀 이제 사실 뭐 여러 팬들이 얘는 첼시상이다 라고 하는 선수기 때문에 좀 팀에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첼시가 결과를 좀 못 내고 있어요. 뭐 물론 강등은 안 당할 건데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플레이는 많이 하던데 좀 좌우 활용이 좀 떨어지지 않나. 침투는 뭐 침투 패스를 많이 넣고 하는데 뭐 중간에 잠그면 사실 뭐 수비가 쉽잖아. 그쵸. 양쪽 사이드는 안 벌어진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정궁 브라이튼 톰킨스와 이제 솔리마치가 각각 득점을 터뜨리면서 1대1로 비겼고 풀럼이랑 노팅엄 포레스트 풀럼이 이겼어요. 풀럼이 윌리안의 원더골 또 있었고. 풀럼은 꾸준하게 잘한다. 이번 풀럼. 시즌 걱정 없다. 안 삐끗삐끗하는 거를 보여주지 내가 않아요. 풀럼을 알고 나서 가장 최상위권입니다. 그렇죠. 그 중위권 타면 네. 약간 근데 이제 풀럼도 심지어 올해 또 승격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승격 시즌인데 지금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노팅엄도 어쨌든 지금 물론 네. 강등권은 아니지만 뭐 가깝지. 그렇죠. 근소 지금 아직 여기 진짜 많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노팅엄 스쿼드 다 하면 진짜 찐 축덕이다. 그렇죠. 졸라 많아가지고. 올 시즌 영입 명단만 봐도 일단 스쿼드 팀 자체가 완전 개편이 된 거기 근데 때문에 많이 때려 부었어 그런가?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어. 14이면 뭐 아주 뭐 양호하죠. 순위상으로는 뭐 좀 괜찮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다. 그 시즌 초반에 이제 굉장히 막 옛날 QPR 냄새 난다. 막 1승 1무 했었다. 막 이랬었는데 좋은 네임의 선수들은 있지만 이제 그랬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본궤도에 지금 올라와 있다. 올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목표는 사실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이다 이게 아니라 잔류였기 때문에 이렇게 리그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팅엄은 조금 굉장히 좀 청신호다. 잔류에 있어서는 황신호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죠 이제 다음 여기가 문제입니다. 나 이거 2대1까지 보고 잤다. 이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서울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12시 반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경기를 잠깐 봤거든요. 버스 출발하기 전에. 지고 있더라고. 제가 이제 딱 키니까 메디슨이 남팔리스 맨디가 득점을 터뜨리더라고요. 남팔리스 맨디 득점 터뜨리고 메디슨이 득점을 터뜨리는 걸까지 보고 안 되네. 토트넘은 안 되네. 까지 하고 이제 잤는데 저도
4대 1입니다. 이 스코어를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은 수긍을 해야 될까요? 뭐 수긍이고 뭐 할 게 있나? 지금 어쨌든 뭐 벤탄쿠르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좋았지. 음.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주워 먹었는데. 네. 와 너무 바로 뭐골 먹고 몰라 레스터 선수들이 좀 약간 예전에 또 빅식스 네. 그쪽에 껴 있을 때 느낌이 네. 나가지고 뭐 메디슨도 잘 했고 반스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너무 뭐 토트넘은 로메로도 없었고 네. 다이어 탄강가 하면 좀 수비적으로 좀 와, 한숨이 나오는 스쿼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게 비단 뭐 탄강과 다이어뿐만 아니라 사실 골키퍼도 이번에 요리스가 결장을 해서 포스터가 나왔었고 뭐 포로도 좀 뭐 잘했다고 보이기 힘들 것 같고 뒷공간을 좀 많이 털렸죠. 제가 봤던 것만 해도 이아나초한테 털리고 반스한테 털렸었고 하다 보니까 포로가 굉장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렇소. 지속적으로 뒷공간을 허용했고 안 그래도 허술한 수비진의 포로가 보강이 된 게 아니라 토트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보면 케인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손 네. 자리도 없는 것도 있고 공격이 안 풀려. 셉셉이도 작년에 좀 번뜩이는 네. 움직임들이 없고.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에 보면은 그런 상황 오는데 네. 골 찬스까지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전문가들도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케인의 위치, 밑으로 내려왔던 케인의 위치가 너무 올라와 있다. 그 다음에 손흥민의 드리블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다. 지난 5시즌에는 50%가 넘어가는 성공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 맞네. 그래. 네, 올 시즌은 이제 뭐 한 30%대를 유지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뭐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역시 뭐 실점 허용의 원인이 되면서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고 사실 진짜 뭐 닭공이라 하든지 아니면 장구든지 그것도 아니고 압박도 항상 애매하게 애매해.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저렇게 너무 뭐 쉽게 시티 겨우 1등 잡아놓고는 지금 똑같아졌어요. 이거는 그 시티 이긴 게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탄강가 나올 거면 그래도 조금 이제 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매송을 좀 선발했으면 그게 나았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포로는 인지 왔는데 뭐 정신이 있겠나 그쵸. 호흡도 맞을 뿐더러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메르송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포로를 영입한 건 맞는데 도어티를 왜 팔았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그거 서류 때문에 서류 때문에 바보들 임대 안 되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거저줬지. 도어티를 그 도어티가 사실 그 옵션 오른쪽 풀백 옵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치, 그 그런 장면에 실수를 다치고 네. 그때 공백 컸지. 요리스의 부재도 컸어요. 그러니까 요리스가 나오면 월클급의 활약을 보여주진 않지만 프레이저 포스터보다는 확실히 나은 모습. 월클이지 왜 월드컵 우승 준우승했는데. 그러니까 공중볼에 한 번씩 좀 미약했었지. 근데 이번에 골 넣은 거 보면 다 약간 발밑이어가지고. 네. 그 이래서 요리스인가? 생각 나긴 하더라. 그 댓글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스가 반응 속도는 엄청 빠른 편이니까. 있어도 되게 불안한데. 잘하고. 있어도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없으니까 프레이저 포스터가 나오니까. 포스터는 키가 커서 좀 혹시 눕는 게 뜨. 그 좀 약간 겨우겨우 누워내더라고. 또 두 번째 레스터 골도 진짜 잘 넣었어. 맞고 나오는 걸 이제 그냥 로빙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주고 와 게임에서 내가 그냥 그리고 이아나초 실점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 다이어가 거리를 이렇게 두고 프레스를 안 걸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아나초도 얘는 안 붙겠다. 그냥 때리죠. 첫 골도 약간 좀 압박이 아쉬웠고 손흥민 선수도 별로 한 게 없고 별로 토트넘 경기 좀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팬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팬인 거지 토트넘의 완전 골수 팬은 아닌데 해외 팬들 그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데 보면 이제는 손흥민 선수 그 보내줘야 된다. 약간 그렇게 혹독하게 좀 현지에서는 현지에서는 좀 요새 이제 여론이 뭐 평가가 그렇게 새로운 되더라고. 시작을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것도 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값이 떨어지기 좀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의 부상까지. 십자인데
처음에 이렇게 사진에서 봤을 때처럼 걸어 나오길래 별로 토트넘 인스타인가? 요즘 인스타 제일 빠르니까 네. 토트넘 인스타인가? 아니면 호이비르랑 로메로랑 해놨거든. 네. 개인 인스타에 음. 갑자기 좀 이제 격려의 인스타 스토리랑 올라오더라고. 아 다쳤구나. 아, 번역 돌리니까 십자인데 적혀있대. 아 시즌 뭐 이번 시즌은 끝난 거라고 알고 있고 이번 시즌도 끝났고 다음 시즌 초반까지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십자인데는 뭐 사실 뭐 좀 작은 부상은 아니니까. 대개 보면 한 6개월에서 8개월을 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얼추 계산해 보면 프리시즌 리그 개막하기 전, 그 다음에 길게는 10월까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인스타도 그래도 올라오고 발베르데도 음. 이제 우루과이 대표 동료니까 네. 올렸더라고. 그리고 더 좀 우려되는 거는 십자인대가 보통 이렇게 파열이 돼서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하면 재폼을 찾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벤탄쿠르는 뭐 스피드를 쓰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아무튼 근데 지금 뭐 중요한 건 이제 남은 자원을 어떻게 돌릴까 신간데 스킵도 부상이 좀 많은 편. 미드 자원이 일단 운영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호이비에르랑 비스마거든요. 비스마 지금 부상이다. 비스마도 부상? 발가락 부상인가? 한 달인가 두 달 안 나온다. 그럼 또 누구 있냐? 누구 있냐? 뭐 이제 탄강가 한 칸 올리나? 하페사르랑 아니면 좀 뭐 공격진 좀 내려와야 돼. 히샬리송 언제 나와? 다이어를 한 칸 올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다이아가 옛날 수비 형들이 필요했잖아. 네. 토트넘에서. 네. 나는 그때부터 봤으니까. 다이어를 한 칸 그냥 좀 올리는 너무 것도. 똥쌀 것 같으면 앞에 폰 놔두고 그렇죠. 3백을 부산하는 것도 난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하네. 너무 이게 지금 수비가 안 되는 건 이 미드 수비와 조직력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다이어를 최후방에 놔두기엔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 칸 올려서 나도 보는 가끔씩 그 좀 불안할 때 너무 상대방이 잘한다 축구할 네. 때 그럼 꼭 수비 사기 싫어. 것도. 거기는 내가 독박스 쓰는 자리여서. 아무튼 그 다이어를 지금 아무튼 보겠습니다. 4대1. 4대1. 이 수비로 챔스를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내일인가? 사실, 지금 웨시 밀란 가있죠. 네. 레비 감독, 레비 구단주의 사실 욕심이죠. 이 수비진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진짜 과욕입니다. 반스가 측면에서 포로를 신나게 일단 털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 이아나초한테 신나게 털렸고, 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포스터 불안하고 앞으로 이 수비 라인을 가지고 지금 약 한 리그에서 15경기를 더 치러야 될 예정인데 여기서 승률을 66% 이상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뉴캐슬도 막 승승장 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토트넘도 그냥 챙길 것만 딱 챙겨도 챔스 4위는 솔직히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뉴캐슬하고 토트넘의 결정적인 차이는 뉴캐슬은 꾸역꾸역 그래도 무승부를 해내요. 올 시즌에 보면 그러니까 승하고 무가 그 많은데 패가 또 없거든요. 근데 토트넘 패가 지금 뉴캐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기는 경기 잘 없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챔스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오타네. 멀어진다 하기엔 좀 5등인데 그래도 너무 그게 바로 앞에 있는데 승점 차가 지금 몇 점이죠? 4위랑? 얼마 안 나. 한 게임 덜 치는 2점이니까. 아, 뉴캐슬도 지금 그러면 맞네. 막 도망갔어. 맞네. 맨유랑은 같은 경기 치르고 지금 7점 차라서 네, 크지. 좀 큰데. 뉴캐슬은 사실 뭐 그러니까 가시권이 있지. 네. 근데 물론 밑에 이제 브라이튼이랑 네. 말 경기 더 치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좀 포팩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포팩을 추천한 사람도 있더라고. 네. 그렇게 굳이 백스리를. 굳이 백스리를. 백스리 해봤자 별로 그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과 올버햄튼 경기. 올버햄튼이 2대1로 승리를 가졌습니다. 울스가 좀 힘을 내기 시작했네요. 네. 로페테이 감독 오고 나서는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 좀, 바뀌었어요. 뭐 확 바뀌었다기 좀 그렇지만 음. 예, 원래 하던 스타일로 됐으니까 이것만 유지해도 네. 사실 강등은 안 날 것 같고 황희찬 선수는 빨리 이제 햄스트링 뭐 부상돼서 뭐 치료받고 네. 훈련하고 있더라고. 인스타도 좀 올리고.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한국도 왔다 갔던데 치료. 안 그래도 그 기사 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뉴캐슬은 본머스한테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뉴캐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하지 못했지. 보머스도 워낙 급하기 때문에 지금 19, 20이니까 지금 이제 그치. 누구든 자꾸 떼두게 되니까 19위네. 에버튼이 지금 18이거든요. 승점 똑같다. 22경기 18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동 18등을 해줄까? 공동 19등을 해줄까? 공동 19등으로 해주십시오. 알겠다. 네. 뭐 의미 있나? 그리고 이거 바뀌었습니다. 어이씨 놀래라.
맨시티가 그래 이랬으면 지금 인스타 아스톤- 오늘 인스타 축구 페이지 다 떴다고.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탭 가져왔습니다. 원해픽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근데 홀란드가 지금 좀 부상이 의심이 된다고 지금 떴더라고요. 또 경기 도중에 이제 교체가 돼서 나갔고, 근데 또 기똥차게 또 공격 포인트는 정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맨시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가져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스날이랑 승점차가 좁혀진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자 다음 요거죠. 장미 더비, 장미 로즈 더비. 장미 로즈 더비 음. 두 번째. 2대 0으로 맨유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전 경기에서 2대 2로 비겼었죠. 그쵸. 3골을 넣었는데 2대 2로 비겼습니다. 사실 그 경기에서는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왔는데 좀 많이 막히고 턴오버도 많고 조금 그랬었거든. 이번 경기는 뭐 후반에 나와서 득점도 시원하게 해주고. 자 80분에 레시포드, 85분에 가르나초가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 해내는 건 레시포드. 자 이 경기가 재밌었나? 레시포드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는 맨유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사실 후반 초반 한 10분 가량은 리즈가 이때 득점을 했었으면 맨유 경기 결과 몰랐습니다. 에일링이 굉장히 거칠게 레시포드를 다뤘었고 중간중간에 뭐 더비전답게 신경전도 오갔었고 에일링도 적극적으로 오버랩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리즈가 뭐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공격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 80분에 그쵸. 후반 80분에 그 이제 말라시아가 빠진 자리에 쇼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쇼가 센터백과 레프트백 네. 되니까 지금 맨유가 진짜 돌리기 좋아. 또 말라시아 있고 네. 또 센터백에는 뭐고 페라 누구고 엔조래 이거 이제 리산드로 리산드로가 있으니까 페르난데스 너무 많아가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리산드로 있습니다. 리산드로도 있으니까 지금 말라시아 나가고 리산드로가 센터백으로 들어오고 쇼가 왼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쇼의 그 크로스를 받은 레시포드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그 앞에까지 보면 이제 자비처가 네. 반대잖아. 해줬고 쇼가 공을 딱 잘 지키고 네. 등딱 찐 다음에 크로스. 레시포드 요즘 헤딩골이 많아. 레시포드 헤딩골 난 많아요. 항상 레시포드 보면 약간 좀 손흥민 선수랑 좀 비슷한 계열, 약간 스프린트하고 킥 그쵸 좋고. 그쵸. 그게 일단은 원툴인데 레시포드 보면 요즘에 뭐 약간 주워 먹는 것도 좀 잘하고 헤딩도 좀 하고. 원터패스에서의 그 움직임도 음, 좀 간결해졌었고. 그렇죠. 옛날 예전에는 좀 안 될 때 특히는 사이드 가서 공 끌면서 혼자 해볼라 했는데 네. 요즘 뭐 약간 또 선순환적으로 다 잘 되니까 본인도 몸이 가볍고 공간도 많이 찾아 들어가고 골도 많이 넣고 헤딩골 또 넣었으니까 이거 세레머니하고 이거 특허가 냈다고 얘네백 아까 특허권 내면 이 한 명 생각나거든요. 제일링즈. 맨날 맨유 주시 포그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후반에 투입된 가르나초 역시 팀에 활력을 그쵸. 불어넣어주면서 가르나초가 리즈전 말고 그 전에 어떤 경기였어? 맨시티전 아니다. 카세미로 퇴장당했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 때 크펠. 그때 이제 교체 투입됐었는데 다시 교체 아웃되면서 나가면서 이제 가르나초가 굉장히 좀 약간 그 기분 나쁠 수 있지. 그 승부욕을 자극하는 모멘트가 나왔었는데 그게 여기서 표출이 됐고 좋게 흘러갔네. 네. 이거를 정말 안 좋게 흘려나간다? 턴아웃 바로 언해피 감독한테 가서 나 나가고 싶다. 그렇지. 네. 이래서 승리가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네. 이제 좋은 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팀 분위기부터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제 턴아웃 감독이 호날두랑 신경전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나초가 거기서 썼는데 누가? 거기서 이제 턴아웃가 만약 가르나초가 언해피 떠서 야 가르나초 너 약간 반협박식으로 나갈래? 아니요 감독님 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가르나초가 감독님 네가 교체된 거는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갔다. 네가 좀 이해 좀 해달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하고 이게 이기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팀이 진짜 좀 약간 족받고 있는데 가르나초한테 저렇게 해버리면 가르나초 맨유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교체 자원들이 골 넣고 뭔가 네. 해주면 팀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과이어는 그 사이에 또 욕을 먹고 있더라. 느슨한 다이어 메가이어 같이 놔둬야 된다. 둘이 놔두면 누가 더 떡 살라나?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죠. 근데 맥과이어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기 중에서 물론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겠지만 이렇게 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간호차 세레머니 할 때는 뒤에서 완전 요 있잖아요. 레전드 캡틴처럼 막 야 세레머니 더해 더 즐겨 간호차는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던데. 아, 네. 이제 로즈 더비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오면서 하여튼 뭐 베오로스트도 약간 그 패스가 좋았고 어. 가라초한테는 거 베오르스트가 키에 비해서 다 패스 괜찮아. 나 경기 초반에는 진짜 베오르스트 좀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후반부쯤에부터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꺽다리 스타일 아니야. 좀 순발력도 그 키에 비하면 좀 있는 것 같고 패스도 주고받으려 하고 막 네. 많이 뛰당기고 있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카세미르의 언제까지 못 나오지? 이제 다음 경기부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경기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경기였어? 2경기? 두 경기? 목조르고 길로 아마 두 경기일 거예요. 두 경기. 다이렉트 퇴장 2경기인가? 응. 추가 신경 세 경기인갑다. 세 경기다. 다이렉트 퇴장이면 세 경기인데 다음 경기도 못 나오는데 그러면. 아 그래? 좀 길다. 네. 카세미르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하는 지금 해축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가 못 나오니까 보는 입장에서 되게 불만 나는 경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맨유가 정말 안 될 때의 문제점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그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카세미로가 없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뭔가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신경질을 계속 내고 있었고 이런 약간 공격 진영에서의 그 스탯을 생산해내는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칸이 내려오면서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경기 외적으로 표출이 되더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맨유가 정말 꼬이는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 루크쇼의 한 방으로 루크쇼와 레시포드의 한 방으로 이제 경기가 그렇게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던 그렇죠. 모습. 일단 뭐 실점 안 한 것도 컸고 네. 이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밑에 내려오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슈팅 임팩트도 정말 약간 좀 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똥보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음 머지사이드 더비였죠? 아 더비야? 네, 더비죠. 더비. 2대0으로 이제 졌습니다. 에버튼이. 딱 졌다. 네, 리버풀이 이겼는데 네가 까던 각포가 이제 문제는 지금 저희가 리버풀 중간 정산을 하면서 대차게 깠던 두 명이 지금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36분에 살라, 그 다음에 후반 49분에 코디 각포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요 경기에서 득점은 없었지만 누네스의 활약을 칭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네스? 네. 나못 봐가지고. 역습에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안필드에서 했고 기대 득점을 보면 2.19 대 0.28입니다. 에버튼은 사실상 축구를 안 한 거죠. 0.28이면 패스 돌리다 끝난 겁니다 그냥. 카세미로 레스터전까지 못 나오네. 한 경기 더 남았네. 네. 그러면 이제 각포가 데뷔골을 터뜨렸고 리버풀은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정말 좀 거의 오랜만에 공식전 4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왔나? 하여튼 그렇거든요. 리버풀은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게 더비전 승리는 좀 선수단들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렇죠. 승리이기 때문에 뭐 리버풀도 조금 안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네. 뭐 에버튼은 질만한 저도 되는 경기라고 하기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스날이 이겼으니까 리버풀한테 조금 저도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뭐 보죠. 다음 경기가 리즈거든요. 그때 이제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왜 오시죠? 네, 이렇게 10경기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부로 바로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리버풀 진짜 에버튼. 저거 안 봤어요. 근데 예전 많이 식었네. 애정이요? 지금 18위 팀 새벽에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브리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전 이브리 그 경기 보러 갈 거 아니야? 에버튼. 무슨 말씀이신가요? 에버튼 볼 거야? 볼 거예요. 존나 막
뭐 땡기는 것 같은데. 에? 보러 가긴 보러 갈 거예요 진짜. 런던을 살 때 가겠지 왠지. 아니야. 나 그 일정에 리버풀이 있어요. 갈 겁니다. 리버풀 경기 안 봐요. 차라리 펍을 가서 챔피언십 경기를 보지. 그 정도는 방송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척하는 거. 하자. 아니야. 리버풀보다는 그거 낫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4라운드 프리뷰입니다. 첫 경기 아스톤빌라 아스날. 빌라파크에서 합니다. 에미리 더비죠. 에미리 더비고 이거 아스날이 지금 조금 횡보 중이거든요. 주춤할 이렇게, 때 이렇게 상승세가 아니라 약간 좀 횡보거든요. 끌어올 수도 있는 상대를 만났네. 또 전 감독이고. 그렇죠. 물론 약간 아스날이 좀 힘든 시기를 함께한 사람이긴 한데. 네. 아스날 근데 아스톤 빌라도 사실 막 그렇게 뭐 에미리 감독 오고 나서는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맨시티야 질만한 경기인 거고 사실 빌라 팬들도 우리 맨시티 뭐 이기면 오케이 개굿 근데 졌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 이 정도니까 사실 뭐 아스날이 이제 아스날 전 때 한번 봐야겠죠. 빌라 팬들은 이제 에미리 아스날 잡아주길 바란다 약간 이 기분으로 갈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 9시 반에 합니다. 시간 좋다. 네. 자, 다음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풀럼 똑같이 네. 자정에 합니다. 에? 똑같이라니. 자정에. 네. 나 두 경기 다. 네. 첼시 사우스햄튼. 이 경기 첼시가 사우스햄튼이 잡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 첼시 분위기상 20인데.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요? 사우스햄튼도. 그렇게 말하면 다 되지. 그런가? 만물 이변설. 하여튼 두 팀 다 지금 이겨야 돼. 두 팀 다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태고 더군다나 포터 감독 지금 이게 현지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나 봐요. 부상자가 많아서 포터 감독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포터의 지도력이 문제가 있는 건가? 뭐 라커룸이 장악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제법 솔찬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쿠쿠렐라 뭐 얘기도 나와. 쿠쿠렐라 무드릭도 보니까 쿠쿠렐라 그 무드릭이 거기다가 좋아요를 왜 누르는 거야? 나참 습관대로 누를 수도 있어. 그렇군요. 그 한번 그 무드릭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자. 그 원래 아스날 가려고도 SNS에 뭐 그렇게 피력을 했다가 이게 습관성인가? 그 무드릭의 그 SNS가 많이 뭐 외국 애들이니까. 자유분방한 마인드. 유쾌하게 그냥 재밌다 누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나처럼. 발베르데 그 인터뷰도 이강인 인터뷰도 약간 네. 뭐 잘못된 거라고 하던데. 예, 막 확인도 안 하고 이미 또 욕 다 졸라 받고 있던데.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쿠쿠렐라가 그렇게 그 밈처럼 됐을 때 약간 무드릭이 좋아요를 누른 건데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리려고. 쿠쿠렐라 어차피 같은 팀 동료고 친해지려면 사실 놀리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유머 이렇게 던지고 하면서 그렇지. 하는 게 이제 뭐 같은 팀내지 얼마 됐다고. 뭐 굳이 거기다가 뭐 불편함을 첨가해서 뭐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무드릭이 만약에 못한다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선수고 단지 이제 팬들의 눈에 봤을 때 그냥 성에 안 차는 거죠. 약간 근데 펠릭스, 엔조, 무드릭 있는 거 약간 네. 잉글랜드 국대 같다 옛날에. 램파드, 제라드, 베컴 있는데 뭐 스코스까지. 근데 우승한 못하는 그런 그렇죠. 조합이 돈은 많이 쏟아부었는데 좀 네임밸류는 좋은데 살림꾼이 하나 있을 것 같은. 강태 같은 캉테는 뭐 과거의 부상이니까. 과거의 강태 같은. 첼시 캉테는 뭐 잘 안 보이네. 네. 이것도 경기 12시에 합니다. 예. 자, 다음 에버튼 리즈도 12시 넘어갈게요.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볼 거예요. 네, 이건 봐야죠. 네, 다음 노팅엄 맨시티. 동시에 많이. 네, 동시에 6경기죠 지금. 리그 마지막이가. 아니요, 6경기 동시에 치릅니다. 네. 뉴캐슬 리버풀. 요게 나름 이제 올 시즌에는 그래도 나름 명망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하고 2월 19일 새벽 2시 반에 합니다. 조금 시간대가 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이기 때문에 뭐 이제 12시 경기를 봤으면 네. 그걸 잠깐 뭐 1시간 했다가 뭐 물 마시면 또 시작하니까. 그쵸. 어. 뉴캐슬 리버풀 볼만한 경기. 볼만한 경기. 또 빅클럽들이니까. 음. 뉴캐슬 빅클럽 와로 안 했어. 지금 뉴캐슬은 만약에 일요일 새벽에 요때 이제 넘어왔다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매치인데 일단은 시간대가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시간대라서 다음 네. 맨유 레스터입니다.
일요일 밤 맨유 레스터입니다. 가스미르가 없는 채로 음. 한 경기 더 치러되는 맨유네. 맨유 레스터도 사실 레스터가 토트넘을 개발라 버렸기 때문에 개발라 버렸기 이제 때문에 약간 이번 맨유일 것 같은데 맨유 레스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가지고 오래 보니까 아마 일단 카세미르가 없다는 것은 맨유의 삼선이 조금은 헐거워진. 또 좋게 보면은 이제 카스미르 없는 채로 벌써 두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없을 때 또 서로 조금 해야 될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자비처도 계속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나 자비처 생긴 애 좀 좋아하거든. 그 머리 길고 약간 수염 있고 좀 이렇게 사가. 축구 잘할 것 같지. 축구 잘할 것 같이 생겨. 물론 페리시도 그 얘기했지만. 근데 자비처의 뭐 롱킥도 좀 무난하죠. 네. 야 맥토미니보다 조금 더 큰 육각형. 맥토미니는 안 크죠. 육각형 아이가? 안 커요 맥토미니. 소육각형. 맥토미니는 안 커요. 원석. 그걸 깎아야지 뭐 클 건데 안 커. 근데 96이면 사실 그 나이까지 안 큰 건 좀 진짜 안 큰 게 아닐까요? 왜 맨날 아잖아. 그 삼성 라이온즈 왕주 시절에 정인욱처럼. 그쵸. 육선발로 나는데도 끝내 안 터지는. 끝내 안 터지고 그냥 개그우먼은 결혼했지. 네. 안소미였나? 맞지.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그다음- 시간대 괜찮아. 그다음 경기인데 안볼 것 같다. 저도 안 볼 거예요. 월요일을 위해서. 이것도 저는 안 볼 거예요. 지금 경기력이 봤을 때는 웨스트햄은 그냥 자기도 원래 하던 거 같고. 네. 물론 맞다. 지난 경기 때 파케타 부상 나갔다. 아. 어깨 약간 한 번 다 붙이고 뛰다가 한 번 더 해가 안 되겠다 나가더라. 그때 근데- 수책 들어왔거든. 수칙 들어왔더라. 올랐나 그럴걸? 수칙 들어왔더라. 들어서 골 넣었을 거야 아마. 토트넘도 이제 벤탄쿠르가 지금 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웨스트햄이 좀 더. 토트넘 홈이니까 또 음. 모르겠네. 챔스 잘 하고 하면 뭐 분위기 좋을 수도 있고. 챔스의 주중에 이제 챔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치. 지금 내일 새벽이죠. 네, 내일 새벽입니다. 뭐 맨유도 사실 바르샤랑 경기가 있고 그쵸. 금요일 날. 유로파. 네. 그게 왜 유로파인지는 모르겠는데 딘딘딘딘. 심지어 3년 4년 전에는 챔스 결승에서 만나던 팀이 지금은 유로파에 있습니다. 뭐 아무튼 토트넘 웨스트햄도 토트넘이 이제 챔스 결과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챔스 결과를 봐야 AC 밀란도 조금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좀 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챔피언스리그 다시 시작되고. 네. 16강 토너먼트도 지금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10경기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따로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이재성 멀티골, 이재성 멀티골, 김민재 클린시트, 오영규, 김민재 어시스트, 맞다 오영규. 오영규 득점. 리그 컵 네, 쪽인가? 컵. 시즌 1호 골을 벌써 달성했습니다. 지금 셀틱이 근데 나폴리보다는 우승률이 더 높던데 리그 보니까. 근데 거기는 레인저스 아니면 셀틱 아닌가요 원래? 그래도 아무튼 높다. 둘 다 오영규랑 김민재가 손흥민보다 먼저 네. 리그 우승 트로피 될 것 같다. 오영규가 유럽 진출 6개월 만에. 그치. 6개월도 안 되죠 사실. 그 조심장이랑 거 있잖아요. 손흥민이 잘 봐달라겠다고 하던데 몰라 이거 맞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뭐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 간지 1. 선이 우리는 우승할 것 같아 진짜 걱정하지 마 너나 해. 진짜 토트넘 개인적으로 컵 하나만 들어도 좋겠다. 네. 아우디컵 말고. 아무튼 그 리그컵, 카라바오컵 이런 거. 카라바오 컵이라도 들고 세레모니 하는 손흥민 보고 싶다. 그렇죠. 손흥민이 사실 커리어 내내 약간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말고는 지금 굵직한 대회에서는 이렇게 뭐 포디움에 올라간 적이 없어가지고 포디움에 올라간 적은 있네. 챔스 준우승. 뭐 이렇게 컵을 든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준우승도 대단한 거긴 하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제라드도 아직까지는 없는 건데 뭐 우승.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것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긴 하죠 지금. 시티 그 지금 조사 중이니까. 네. 그거 오래 걸린다면서. 근데 또 뭐 지금 그 변호사 선임 6억짜리 그 주급 6억짜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만수 돈이 많은데 네. 돈으로 받으려 그냥 뭐 약간 조금 징계받고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막 과징금 정도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 주중에 경기 하나 더 있잖아. 시티랑 아스날. 수년된 경기인가? 맞지? 예, 수년된 아스날이 경기예요. 뭐였나? 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됐을 맞다. 때 이제 수년됐던 경기가. 그때 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놨던네. 그때보다 지금 둘이 1-1-3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맨시티는 지금 적기. 목요일이 새벽인가? 수요일 새벽인가? 목요일 새벽이요. 그러니까
것도 약간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향후 이제 우승 경쟁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렇죠. 경기죠. 아스날이 지금 완전 또 극강일 때와 조금 분위기는 가라앉은 상태고.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이제 또 해외 축구의 소식까지 해서 2부 프리뷰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경기 또 리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